다음으로는 고구려 멸망 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중국에서는 당나라가 주변 민족들을 정복하고 넓은 영토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당나라의 영주 땅에는 망한 고구려 사람들과 또 고구려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말갈족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고려시대가 되면 자세히 배우게 되는 거란족 사람들이 당나라 관리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거란족 사람들이 당나라에 반란을 일으켰고, 그때를 틈타 망한 고구려 사람들과 말갈족 사람들도 영주에서 도망쳐서 옛 고구려 땅으로 향했습니다. 이들을 이끈 것이 대조영이었습니다. 2년 동안의 도망과 싸움 끝에 이들은 만주에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고구려가 망한 지 마침 30년 되는 698년의 일이었는데요. 이 나라는 나중에 발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제 한반도 남쪽에 있었던 통일신라, 그리고 그 북쪽에 한반도 북부와 만주에는 발해가 세워졌습니다. 남쪽 나라였던 통일신라는 발해를 북쪽 나라라는 뜻의 북국이라 불렀는데 우리는 이 두 나라를 합해서 남북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발해는 누구의 나라였을까요? 이 나라를 세운 사람들은 망한 고구려 사람들과 말갈족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유민이란 뜻은 망한 나라의 백성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옛 고구려에서는 고구려 사람들이 말갈족 사람들을 지배했다고 하는데 발해에서도 귀족들은 대부분 고구려 출신 귀족들이었고 백성들 대부분은 머릿수가 많은 말갈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말갈 사람들이 많긴 했지만 주로 고구려 사람들이 지배했고 그들은 스스로를 고구려 사람, 자기 나라를 고구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나라와의 싸움 끝에 세워진 발해는 그 뒤로도 얼마 동안 당나라와 치열하게 싸우게 됩니다. 다음 장인 98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발해를 세운 대조영이 죽자 그 아들 대무예가 왕이 되었는데 그가 바로 무왕입니다. 무왕 땐 이름 그대로 싸움의 시대였습니다. 당시 말갈족 중에는 발해와 함께하지 않은 흑수말갈이라는 말갈족 일파가 있었는데 이들이 당나라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자 무왕은 해군을 보내서 당나라의 산동반도를 먼저 공격해서 두 나라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는 통일신라도 당군을 도와서 발해와 싸우기도 했습니다. 크게 도움은 못 되었지만 나당 전쟁 뒤에 험악해졌던 통일신라와 당나라와의 사이는 다시 좋아졌고요. 무왕이 죽자 그 아들 대흠무가 왕이 되었는데 그가 문왕입니다. 문왕 때는 역시 이름대로 싸움 대신 당나라, 통일신라와 글을 주고받으며 좋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뒤 발해는 나라 힘도 강해지고 땅도 끊임없이 넓어져서 선왕 때가 되면은 당나라로부터 바다 동쪽에 용성한 나라라고 하는 뜻의 해동성국이라고 부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발해는 고구려를 이은 나라였는데 당시 발달했었던 당나라의 문화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동아시아는 당나라를 중심으로 통일신라, 발해, 일본 등이 함께 연결되었기 때문인데요. 부도 18쪽, 20쪽에 보면은 통일신라와 발해가 주변 나라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발해의 문화가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는 것이
발해의 정치기구였던 삼성육부입니다. 왕 아래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세계의 핵심 기구인 삼성이 있었고,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의 삼성이죠. 삼성 중에 정당성 아래에는 육부가 있어서 각각 맡은 일을 나눠 다스렸습니다. 원래 삼성 육부는 당나라 정치기구였습니다. 그런데 발해의 삼성 육부는 그 이름이라든지 그리고 역할에서 차이가 있어서 발해만의 특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해가 고구려 또는 당나라 아니면 이 두 나라 영향을 모두 받았던 것은 그 밖에 당시 발해의 수도, 건물 장식, 무덤 등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 때 교과서와 학습지를 통해서 발해 문화가 고구려, 당 문화와 어떻게 비슷하고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것입니다. 통일신라가 지방을 나누었듯이 발해도 여러 지방을 나누었는데요. 통일신라의 오소경과 비슷하게 발해는 중요한 것에 오경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통일신라의 구주와 비슷하게는 15부를 두어서 각 지방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다만 촌에는 주로 말갈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촌의 촌장들이 촌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통일신라는 물론 발해도 촌은 조정에 힘이 크게 미치기보다는 촌장들이 각자 다스리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